이오스를 가장 쉽게 알려드립니다. 이오스 노! 안녕하세요. 이오스 노드원의 크리머입니다. 잘 알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모르겠는 이오스가 궁금한 매차입니다. 5화에서는 이제 투표와 이제 선거에 관련된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또 전화에서 이제 투표 방법과 지갑 사용법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그쵸. 이제 이전에 3화, 4화에서 크리머님이 직접 다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투표를 하는 방법과 지갑을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오스가 더 흥미로운 거는 이 투표에 대한 뭐 기본적인 개념, 원리, 그리고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선거들 되게 재밌는 요소들이 또 여기 많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안 알아보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쨌건 다들 아마 이 화를 보고 계신 분은 저 포함해서 지금 투표를 하고 오셨어야 합니다. 네. 인증샷 같은 걸 찍어야 되는데 저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저희는 지금 노드원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 이오스 홀더분들을 믿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투표하고 투표 인증을 저희 텔레그램 방에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오스는 투표 인증 어떻게 하나요? 투표를 하게 되면 그 화면이 나와요. 자기가 투표한 곳의 BP들이. 그럼 그걸 캡처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투표한 BP 후보들이 나오면은 약간 비밀 선거는 아니네요. 그걸 인증하게 되면은. 그렇네요. 그렇다면 저희 방에 꼭 인증해 주십시오. 후원을 찍으신 다음에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뭐 잘 정말 저희가 알아봤다시피 200팀이 넘는 BP 후보들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공약들이나 뭐 이오스 생태계를 어떻게 잘 조성할 수 있을지 알아보신 다음에 투표를 해주시면은 어쨌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궁금한 게 투표를 하면서 제가 투표를 하는 동안에도 그러면 이 투표 얼마나 자주 내가 해야 되지? 라는 게 좀 궁금했어요. 투표를 뭐 얼마나 자주 해야 한다 이런 조건은 따로 없고요.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투표의 변화가 이제 126초, 2분 6초마다 갱신이 돼요. 투표 그 결과가. 현실에서는 이제 리얼월드에서는 맞아요. 한 4, 5년 주기 당선되면 뭐 4년, 5년. 네. 그래서 만약에 당선됐는데 뭐 공약 안 지키고 뭐 나쁜 짓 하고 이러면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게 2분 6초마다 갱신이 돼갖고 만약에 나쁜 짓을 하거나 이 이오스 생태계와 가치에 악영향을 주는 BP들은 바로 투표권을 빼서 이 투표 이오스 홀더들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 생태계 내에서 투표하는 사람의 권리가 엄청나게 잘 존중된다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또 궁금했던 게 이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투표를 한번 하고 나서 물론 126초, 2분 6초마다 계속 후보들, 당선자들, 당선 BP 후보들이 이제 변경될 수 있지만 한번 투표를 하고 나서 뭐 나는 하기 귀찮아, 그냥 안 하고 계속 두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어떤 기간이 지나면 또 그 파워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1년의 반감기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100 이오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저는 오늘 투표했으면 제 투표 파워는 100이에요. 네. 근데 이 투표권을 1년 동안 계속 냅두면 이제 점차 감소하면서 1년 뒤에는 나의 투표 파워는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 이오스가 되는 거죠? 네, 1년에 반씩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반감기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찌됐건 1년 내가 투표를 하고 나서 1년 안에 최소한 한 번 해야 내가 가진 이오스만큼의 권리와 책임을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 투표 이 선거가 언제까지 이루어지나요? 계속 죽을 때까지 하나요? 죽을 때까지 할 수도 있고 이오스 체인이 죽을 때까지예요. 이오스 체인이 망하지 않는 이상 이 투표는 계속 진행되고요.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엔 뭐 영원히 끌 수는 없는 선거. 상당히 맞습니다. 자주 선거 결과가 반영이 되고 끝나지 않은 선거라는 점이 되게 흥미롭기도 하면서 어쨌건 이오스 홀더 분들의 표를 받아야 되는 BP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하고 무섭기도 한 것 같아요. 잘 하지 않으면 바로 심판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투표를 하면서 재밌었던 게 저는 1 이오스만 가지고 있어도 30개의 BP 후보한테 제 표를 행사를 할 수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최대 30 BP에게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가끔 헷갈려 하시는 게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100개의 이오스를 가지고 있을 때 네. 예를 들어 10팀의 BP에게 투표를 했어요. 그러면 10 이오스씩 이렇게 투표가 가는 게 아니라 100 이오스씩 10팀에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설계된 이유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 1 이오스당 1개의 투표만 가지면 이제 고래들이나 이제 많은 이오스를 가진 사람들이 그쵸. 너무 많은 힘을 발휘하게 되죠. 예를 들어 제가 1억 개 가지고 있으면 이미 계속 셀프 투표하면 네. 저는 뭐 생태계가 어떻게 뭐 안 좋아지든 뭐 망하든 뭐 이거 BP가 될 수 있죠. 그쵸. 어찌됐건 저 같은 경우도 이오스를 거래소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 말인즉슨 이제 현재 사회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가지고 이오스를 구매하게 된 건데 네네. 1 이오스당 한 표만 행사하게 되면 사실 돈 많은 사람이 이오스 생태계에 관심이 있고 이걸 내가 독점하고 싶어 하면은 기본적인 그냥 이 시장의 주식회사처럼 대주주가 모든 걸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생태계가 되는 거죠. 저희가 1화 뭐 메인넷이나 BP 후보 때도 많이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오스 생태계에서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요소는 커뮤니티잖아요. 네, 맞습니다. 커뮤니티. 결국 뭐 보면은 1 이오스당 30개의 BP 후보한테 표를 행사할 네. 수 있게 하는 것도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뭐랄까 되게 중요성을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또 노드원 팀의 전문가분이 네, 계시다면서요. 맞습니다. 또 저희 네. 이오스 노드원 팀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레온님이 네. 이게 사실 블로건 측에서도 왜 30개 다중 투표가 있나 그쵸. 이야기는 했는데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뭐 데이터적인 그걸 분석을 안 했는데 저희 이오스 노드원 팀의 또 레온님이 하셨군요. 맞습니다. 저는 뭐 사실 뭐 30개 많은 내가 하나를 가지고 있더라도 많은 BP한테 후보들한테 투표하면서 어떻게 보면 특정 집단의 힘을 희석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여기서 조금만 더 궁금증이 생기게 되면은 그럼 왜 30개일까? 네. 20개, 100개도 아니고 왜 30개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아마 말씀하셨던 것처럼 레온님이. 노드원 팀의 레온님이 살짝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보고 저희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오스 노던의 레오입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왜 1이오스당 30명의 BP를 투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얼마 전에 데니엘 레니먼은 그 최대 투표 가능한 숫자를 50까지 증가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부 BP들은 최소 투표해야 되는 BP의 수를, 현재는 사실 한 명의 BP만 투표해도 되는데요. 그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1이오스당 30명의 BP를 투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숫자가 BP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홀더가 5명 있고 BP도 5명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홀더 1은 2개의 이오스를, 나머지 4명의 홀더들은 1개의 이오스씩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총 5명의 BP 중에서 3명을 선출하고자 한다고 설정하였을 때, 그리고 1명의 홀더는 1명의 BP만을 뽑을 수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첫 번째 홀더 1이 BP1을 골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홀더들은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였을 때요. 총 투표된 양을 비교해보면 BP1은 2개의 이오스, 마찬가지로 BP2도 2개의 이오스, BP3도 2개의 이오스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사실 4명의 홀더들이 오직 BP2와 BP3만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리고 사실 BP1 선택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BP1도 마찬가지로 선출이 됐는데요. 그것은 홀더 1이 전체 토큰량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개의 이오스고 이 합이 총 6이오스이기 때문에 3분의 1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토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세팅을 바꿔보겠습니다. 한 명의 홀더가 최대 3명의 BP들한테 투표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홀더 1은 예를 들어서 BP1을 마찬가지로 뽑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홀더 2는 BP2와 BP3, BP4, 다음에 홀더 3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고요. 홀더 4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홀더 5도 마찬가지로 투표를 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총 받은 수 생각해보면 BP1은 2개의 이오스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BP2는 4개의 EOS, BP3도 4개의 EOS, BP4도 4개의 EOS, BP5는 하나도 받지 못했네요. 즉 다수의 지지를 받은 BP들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한 명의 홀더가 원하고자 하는 뭔가 목적이 뭔가 불순할 수도 있죠. 그런 BP가 선출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효과를 하는 거죠. 이것을 좀 현재 상황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21명의 그 액티브 BP를 뽑게 됩니다. 즉 블록을 실제로 생성하는 BP를 뽑게 되는데요. 이것은 얼마나 많은 토큰이 필요한가 한 카르텔이, 아까 카르텔은 홀더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홀더 1이 얼마나 많은 토큰이 필요한가 그를 보여주는 건데요. 첫 번째, 만약에 아까처럼 이제 홀더 한 명이 BP를 한 명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4.55% 전체의 4.55%만 있으면 한 명의 BP를 선출할 수 있고 9.09%를 가지고 있으면 두 명의 BP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40% 가지고 있으면 9명의 BP도 선출할 수 있는 거고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그런데 이것을 30명까지 증가했을 경우에는 50%의 토큰을 가지고 있어야 전체의 50%입니다. 그래야 한 명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을 선출할 수 있단 말이죠.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런 이유로 블록원에서는 최대 뽑을 수 있는 BP의 수를 30명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잘 듣고 오셨나요? 이래서 30팀한테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네, 진짜 이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는지 진짜 너무 똑똑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똑똑이들. 네. 그러면 사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BP 투표할 때 저희가 사실 지갑, 그레이메스라는 이제 투표 툴, 선거 툴 이런 것들 다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이유가 결국 이 스캠이랑 해킹을 걱정해서 이웃 홀더분한테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한 건데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강조해 주신다면 BP 투표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 뭘까요? 투표할 때 주의한다기보다 이제 그냥 해킹에 대해서 방지하는 방법은 엄청 사실 간단해요. 이 프라이빗 키를 절대 아무한테도 누구에게도 노드원한테도 절대 알려주시면 됩니다. 노드원뿐만 아니라 덴라리머가 와서 물어봐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건 진짜. 덴라리머 오면은 알려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절대 저도 알려주고 친해지는. 절대 프라이빗 키를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본인만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혹시 또 하나 정도 팁이 있다면 뭘까요? 그리고 이게 본인 컴퓨터 보안도 많이 신경 써야 돼요. 예를 들어 프라이빗 키를 컴퓨터 내에 저장해 두시면 컴퓨터가 해킹당할 수도 있거든요. 무섭네요. 그리고 절대 블록원이나 BP 어떤 특정 단체도 프라이빗 키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절대 검증되지 않은 툴에는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방지하는 방법 되게 간단하잖아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절대 남한테 알려주면 안 되는 정보들 알려주지 않으면 됩니다. 저희가 보기에 이오스 투표하시거나 아니면 이오스 생태에서 어떤 활동, 에어드랍을 원해서 어떤 걸 하든 절대 프라이빗 키는 안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검증되지 않을 툴에는 그렇게 그레이베스 같이 검증된 툴에는 이제 투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맞습니다. 그 이외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주고 현혹을 해도 절대 검증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 검증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실 또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죠? BP들이 성명서나 특정 아티클을 내기 전까지는 프라이빗 키를 입력하는 건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도 생각을 해보면 노드원 BP를 지지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이미 들어와 계시겠지만 노드원 BP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맞습니다. 님 텔레그램 방에 가시면 저도 이제 매일 받아보고 있거든요. 항상 스캠, 해킹 방지법 알려주시고 어떤 이슈가 있었다 할 정보를 전달해 주시니까 그 방에 들어가셔서 계속 검증된 정보를 접하면서 그 다음에 원하시는 활동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선거랑 투표는
알면 알수록 사실 더 궁금한 부분도 많고 여전히 좀 헷갈리는 영역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항상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웃을 가장 쉽게 알려드리는 방송이니까 네. 이쯤 되면은 그래도 투표를 하시고 내가 투표를 한 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잘 이웃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모두 저희가 계속 다음 화에 흥미로운 주제들을 준비했으니까요. 계속 봐주실 거죠? 네. 그러면은 이번 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